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빚이 있었는데 차마 배우자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결혼 후에 그 빚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을 해결하시려는 분들도 있죠. 문제는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 배우자의 소득이 너무 많거나 또 재산이 많을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내 소득이 200만 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인 생계비를 공제하고 한 달에 대략 80만 원 정도를 갚아나가면 되죠. 근데 배우자가 한 달 소득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고소득자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법원이 80만 원 이상을 갚으라고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배우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변제 계획 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만약 채무자의 소득이 300만 원이고 이 채무자에게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라고 하면 3인 가구가 되죠. 그래서 3인 가구에 대한 법정 생계비가 약 25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가용소득 50만 원으로 매월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면 좋겠죠.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제 계획을 짤 수가 없는데요. 자, 이렇게 배우자가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 자녀 둘을 모두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채무자는 채무자 1인의 생계비 120만 원만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채무자는 소득 3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기준 1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 전체를 매월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소득이 변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이 높다고 해도 채무자의 변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배우자의 재산은 어떨까요? 실무상 개인회생 사건의 청산가치를 산정을 할 때 본인 명의 재산의 전부를 청산가치에 집어넣고요. 또 배우자 명의 재산은 그 절반인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집어넣죠. 그래서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채무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라는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전지방법원도 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례를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법원들도 실무에서의 미세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엔 대부분의 법원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조차 청산가치에 다 산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형태로 조금씩 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또 변제 금액은 얼마나 책정될 것인지 관할법원의 실무례를 통해서 법률사무소로부터 정확하게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